가게서는 증시 각도기. Thank God it's Friday. 네, 금요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를 통해서 9월이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네요.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요? 뭐 그런 것도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웅가로, 프랑스 명품 드레스 셔츠 웅가로의 드레스 셔츠와 넥타이의 의상 협찬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러모로 깊이 감사드리는데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그 아미앙 마카롱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주셔서 주문 폭주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추석은 끝났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아니고 10월 10일까지 매진. 그 두 부부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하니까는 또 뭐 날씨, 온도 뭐 이런 거 다 맞춰서 하신다니 얼마나 많이 만드시겠어요. 네, 10월 10일까지 마감이라고 주문 폭주로 인해서. 야, 증시각도기 시청자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이제 속속들이 지금 광고가 도착하고 있고 밑에 댓글 밑에 보면 저희 그 전화번호 있으니까 광고 문의해 주시면 무료 광고 캠페인 당분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쁨은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누어서 배가 되고 반감되게, 이 기쁨은 배가 되고 어려움은 반감되는 이런 모습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보람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물성 기름이 좋은 거래요. 네, 식물성 기름은 바다, 그 마가린이고 동물성 기름은 우유 생크림이랍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자,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예상했던 수준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연준이 일단 손을 녹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뒤에서 자전거 뒤에 안장 붙잡아 주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던 거를 놓고 이제 혼자 한번 가봐 라고 한 거죠. 가봐라고 했는데 넘어진 건 아닌데 휘청휘청합니다. 넘어진 건 아니고 휘청휘청하는 흐름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부스터를 기다리는 시장이다. 예. 아니 근데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냐면 진짜 그 어르고 달래고 또 계속 또 어르고 달래고 나 이거 뭐 뭐라 그럴까, 밥을 차려서 배고프다 그래서 밥을 차렸더니 디저트는 왜 안 줘? 뭐 이런 모양새라고 할까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빨리 달린 놈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빨리 달린 놈들이 누구예요? 빅테크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너무 빨리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영상 밑에 링크 하나 걸어 드릴 건데요. 이거 발음 어떻게 돼? finviz.com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의 주식시장 맵을 이렇게 딱 나타내는데 finviz.com 누르면 오른쪽 밑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종목별 맵이. 그거 딱 누르면 한번 쫙 크게 나오는데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finviz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찍어서 들어가시면 보이는데 어떻게 되냐면 빅테크들이 이제 왼쪽과 위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서 왼쪽 상단 쪽으로 쫙 포진되어 있는데 거긴 다 벌게, 여긴 떨어진 벌거잖아요. 근데 오른쪽 밑에는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벌거 온 게 많긴 하지만 그 파릇파릇 그 녹색이 꽤 많아요. 여기는 이제 녹색이 상승이잖아요. 이런 게 꽤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게 GE 같은 겁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맨날 올라요. 요즘에 오늘도 4%나 올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핀비즈를 보면 딱 지금 미국의 판세가 나타나는데 대장주들은 상당히 빠졌어요. 오늘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애플 이런 것들은 꽤 빠졌죠. 근데 이쪽으로 쭉 가서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뭐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에 보면은 섞여 있고 실제로 인더스트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GE, 뭐 하니웰, 뭐 이런 회사들이 다들 올랐어.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ROK? 이거 로키드 마틴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 빠지고 거의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철도도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구산업재들은 지금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비중이 크잖아. 이 인더스트리 하나, 인더스트리를 하나 다 묶어도 아마존 한 종목만큼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애플 한 종목이 한 산업 전체를 커버하고도 남는 만큼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 전체가 다 올랐어도 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거지. 이 빅테크가 죽으면 그냥 지수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빠지게 나왔는데 현재 상황들은 어떠냐? 기술주들은 그동안 너무 세게 달렸기 때문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구산업재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들 중에 하나는 통화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어제도 환율과 주가와 금리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환율이었더라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또 웃기게 유로화가 제일 강세였어요. 엔화가 원래 강세, 엔화가 초강세였습니다. 장중에 104.40이에요. 그럼 어떻게 원화도 덩달아서 같이 강세이기는 또 하죠. 원화가 야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미국 채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건 환으로도 깨진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예상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생각보다 또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빠른 거는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잘 지켜봐야 된다. 이제부터 환을 잘 지켜봐서 환의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 전체가 덜컹덜컹할 수 있고 미국 시장만 사실 미국 시장 덜컹덜컹한 걸로 봐서 산업재도 좋았으니까 뭐 달러 약세고 그 다음에 원화 강세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아시아권 증시가 꼭 빠져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환이 이렇게 크게 덜컹덜컹거리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화 환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달러 지수는 90.91이에요. 강세죠. 약세죠. 약세. 93에서 떨어졌으니까 약세고 유로 달러는 1.184 어제 1.17이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고 엔화는 104.76 그럼 원화는 얼마냐? 1169원이에요. 80원이 아니라 1180원이 아니에요. 그거 엊그저께 얘기고요. 오늘은 1169원이에요. 70원도 깨졌어요. 그 다음에 달러 위안은 6.73 이것도 강세. 그러니까 환이 너무 강세라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는 고민들이 지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환율의 변동이 갑자기 크게 내리고 크게 오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뉴스 같진 않아요. 제가 옛날 처음에 이 유튜브 방송 과거에 작년도에 하면서 그 위안화가 강세돼서 드디어 이제 옵니다 이랬다가 그 다음 날부터 약세되면서 주가 꼬꾸라지는 걸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변동성이 너무 크면 주가에 꼭 좋진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지수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죠. 다우는 0.47% 하락해서 27,901을 기록했고 S&P 500은 0.82%가 하락해서 3,357, 나스닥은 1.27% 하락하면서 1,910, 러셀 2000은 0.69% 하락하면서 1,541. 역시나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진다는 건 기술주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유로스닥 50도 각각 빠지면서 독일은 0.36, 영국 0.47, 프랑스 0.69, 유로스닥 0.67%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별로 큰 변동성이 없고요. 10년물은 거의 어제와 동일하고 30년물도 0.2bp 정도 현재 시점으로 내려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 아니기 때문에 채권에서는 유의미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고 금값은 1952달러, WTI는 오히려 2% 올라서 40.98, 41달러 근처까지 붙었고요. 구리값은 0.06% 올라가면서 6,794를 기록을 했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는 0.42%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서 0.06%가 떨어졌고 나스닥 바이오는 0.38%가 떨어졌습니다.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 빠지는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1등 공신을 했고요. 1.53%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국에는 좀 유리한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AMD도 0.14% 떨어지는데 그쳤고 인텔도 0.1%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칩 주식들은 지금 안 빠지고 있다는 건데 내년도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있고 인텔의 10나노 그리고 타이거 레이크로부터 시작되어질 새로운 아키텍처의 출현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들은 애플이 1.6, 아마존이 2.2, 마이크로소프트가 1.0, 구글이 1.66, 페이스북이 3.3% 빠지면서
상당히 빠졌고, 그리고 그 기술주 신흥 라이징 스타 기술주인 테슬라는 4.15% 빠졌고, 넷플릭스 2.8% 빠졌습니다. 근데 은행주들은 올랐냐? 그건 아니에요. 웰스파고 2.3% 빠졌고, 버크셔도 0.7%, 알리바바 0.8% 빠졌습니다. 매트라이프 4.4% 올랐고, 제너럴릭 4.4% 올랐습니다. 구경제주들이 상당히 올랐고, 일부 헬스케어주들이 좋았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았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에너지 값은 오른 것은 비오펙 플러스에서 비감산, 즉 감산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은 애들의 나라 국가에게 감산의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표들 나왔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6만 건 나왔어요. 9월 2주차. 지난주는 89만 건, 예상은 87만 5천 건이었는데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63만 건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지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지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왜 그러느냐? 기업들의 단기 감원이 아니라 연구 감원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 자체는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고, 오늘 이제 도배는 어떻게 됐냐면 연준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팬데믹 관련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다들. 근데 어제는 그러니까 자. 핵심은 그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어리고 달래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밥 숟가락 떴더니 깻잎은 왜 안 올려줘? 이번엔 김도 마른 김으로 제대로 소금 잘 뿌려진 걸로 올려줘. 뭐 이런 분위기 정도라는 거죠, 시장이. 그런데 연준의 태도는 독자 노선을 한번 걸어봐. 이제 이 정도면은 야 내리막이야. 내리막이니까 페달 별로 안 굴려도 잘 갈 수 있어. 핸들만 잘 잡아. 이런 분위기였죠. 물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하락폭이 훨씬 더 커져서 시장이 이러다가 시장이 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겠다 하면 저는 연준이 등장할 거라고 봐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친고가를 연준이 계속해서 지지해 줘야 될 이유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연준이 지지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태도를 보건대 완전 고용이 되면 2% 물가가 되겠다라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파월이 얘기한 것 중에서. 네. 즉, 우리는 고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 고용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 정도 될 정도면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되고 나면 물가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금리 안 올릴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 매입 프로그램 채권을 사갖고 현금을 주니까 현금을 푸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월스트리트나 금융시장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 매입 프로그램 얼마나 더 할 건데 이런 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깻잎까지 올려달라는 거죠. 깻잎까지 한 장씩 잘 예쁘게 띄워가지고 달라는 이런 정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연준은 그런 태도에 호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주들이 독자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상황에 온 거예요. 예,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이 충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냐가 핵심이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던 애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못 올랐던 쪽은 오히려 올랐다. 이게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7월보다 8월에서 소폭 감소세라고 합니다. 부동산가는 계속 좋다고는 하는데 신규 주택은 조금 줄었다고 하고요. 미국 9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15.0으로 나와서 이전에 17.2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고용 얘기를 잠깐 넘어가면, 신규 실업 청구자 수는 여전히 팬데믹 때보다 4배나 많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기 회복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결국은, 실물 경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건 연준이 계속해서 고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됐죠?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됐죠? 네. 이제 15분을 안 넘는 방향에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얘기가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은 지금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계속
빨리 나올 거다. 10월 달에 나올 거고 늦어도 11월에는 나온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그 당국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질 것이다. 조금 그리고 많이 늦어지면 내년에 나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얘기를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충격을 받았다는데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딱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부스터를 기다리는데 연준이 부스터를 안 줬어. 자, 그럼 다음에 부스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부스터를 줄 사람은 누구예요? 네, 부양책이에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부양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지금 시장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제가 보기엔 연준은 지금 쉽게 반응 안 해줄 것 같고 그러면 부양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부양책이 언제 나오느냐고 관건이에요. 지금 시장의 부스터 역할을 해줄 건.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적인 반등이 언제쯤 일어날 거냐. 이 정도 빠졌으니까 자율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언제쯤 판단할 것이냐라는 상황. 네, 그런 정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업 뉴스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라클이 틱톡 하는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틱톡을 세워서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God it's Friday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무료 광고 하나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먹는 거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시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 시장이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다시 등장 안 할 것이냐라는 것도 같이 또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그림이 그려지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hank God it's Friday. 안녕.